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정말 혼란스럽죠? 제가 일전의 영상에서도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 90%로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도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뉴스들 보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더라, 아니다 실거래가는 호가를 새롭게 갱신한 데들도 있다더라, 근데 재산세 부담은 앞으로 더 높아진다더라.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현장의 분위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들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지 알아요? 세금. 일단 내가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면 뭐예요? 세금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은 사람의 비중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료 상담으로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료까지도 내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심심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죠.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의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상담 시간 1시간 중에서 차지하던 비중에서 30%, 40% 정도는 일단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까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담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더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나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금액으로 어떤 지역들을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일단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이 없는데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어디가 괜찮을까요? 라는 사람들보다 이미 부동산이 한 채, 두 채, 세 채 여러 개가 있는데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5억이든 10억이든 있는데 이 돈으로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마땅하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에 지금 5억이든 10억이든 현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행복하죠? 이 자산으로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금 금리가 지금 현재 1몇 %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예금으로 묶어 누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예금 비율이 30%가 넘어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10%, 20% 아예 예금으로 안 묶어놓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대부분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라는 것인데 우리 수시 입출금식 통장 금리 몇인지 아세요? 0.1%. 여기다가 이자 소득세 또 떼가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에 넣어놓는 거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길들을 계속적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10억이라는 단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긴 하죠. 그런데 10년 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의 돈의 가치 똑같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10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들 저기 노원구 신축 아파트만 하더라도 10억이 훌쩍 넘어가게 되고요. 마용성의 구축 아파트들도 33평형 투자하려고 하면 10억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10년 전이 뭐예요? 3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많았었거든요. 10억의 가치가 달라졌다. 그리고 내 통장에 10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0년 후에 10억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일단 현 정권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은 배제할게요. 정치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현 정권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리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셋 파킹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자산 저장이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10억을 사가지고 얘가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내 10억의 가치를 10년 후에도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10년 뒤에도 온전한 가치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표현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기 위해서 실물 자산에 투자라는 것이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의 시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즉 자산가들이 자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사고 싶어 한다는 부분들, 제가 앞서서 말했었던 에셋 파킹이라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다뤄보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항상 이야기하던 수요 공급, 대책, 정책, 세금 이런 부분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인 그리고 그 플레이어 중에서도 워낙 시장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자본가들이 어떻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 내용 참고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본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전달해 드린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